2008, 2009가 상당히 쉬웠고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도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걸 봤을 때 올해는 그거보다 좀 쉬워지긴 하겠지만 전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또 어렵게 나오면 조금 좀 쉬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쉬워지지만 그 한계는 2008, 2009보단 훨씬 좀 어려운, 즉 다시 말하자면 예년과 비슷한, 그지만 조금 쉬워지만 비슷한 정도로. 그러니까 그 비중은요, 가장 많은 건 독해인데요. 독해가 9문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휘가 5문제, 그 다음에 문법이 4문제, 생활영어 2문제 해서 20문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영작이라는 형태가 문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순수 문법이 2문제, 영작을 이용한 문법 문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준비하는 게 영작을 표현 문제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영작은 애초에 문법 문제라고 접근해야지 맞추는데 그걸 표현 문제로 접근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법 4문제 나오는 거고요. 어휘는 5문제라고 하는데 5문제 중에서 2문제는 어근어휘.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어근. 그러니까 그 어근을 알아야 돼요. 작년에 나왔던 것은 캔디드하고, 자, 그 다음에 anonymity라고 그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근어휘가 2문제 나오고, 표현 문제가 1문제, 일반 독해어휘가 1문제, 그 다음에 구동사라고 있습니다. 구동사 문제. 작년에 make over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시험장에서 고득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영역별로 정확히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생각할 때 영어를 잘하면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거하고 시험에서 고득점 나오는 거랑은 다른 거죠. 시험을 위해서 내가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막연하게 영어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해서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어근어휘가 2개 나오는데 어휘에서 맨날 틀린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독해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정확히 해서 그걸 준비해준 학생이 고득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독해가 9문제인데요. 사실은 9문제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법 문제 4문제 중에서 2문제가 독해 형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어휘 문제 5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가 독해 형식으로 나와요. 생활영어도 독해만 되면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독해의 비중은 15문제에서 16문제, 그러니까 80문제 가까이가 독해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독해를 잘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학생들이 왜 독해가 안 되냐면 쉽게 말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려면 어휘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장 구조력이 있어야 되는데 수능 때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문장 구조 분석은 없어요. 근데 어휘를 아는 어휘 찾아가지고 대충 그걸 조합해서 대충 해서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휘를 알면 되는데 공무원 영어는 수능 영어랑 다른 게 어휘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구조 분석은 없었는데 구조 실력 쪼갤 수 있는 능력은 안 됐는데 어휘로 붙었는데 어휘도 안 되니까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휘가 안 되면 문장 구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어휘는 높아졌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문법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주어, 동사, 수일치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현재일 때 동사에 대해서 붙인다 이거잖아요. 너무 쉬운 문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그런 문제 막상 나오면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되냐 그런다면 몇 개를 찍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준다면 used to라는 게 있어요.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으로 조동사거든요. 그 다음에 be used to ing라고 나와서 뭐뭐한데 익숙하다. 그리고 be used to 부정사라고 해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은 지난 7년 동안 5번 나왔었어요. 보기로만. 정답은 안 되고. 근데 지금 시험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한번 쭉 다시 돌이켜보면 정답이 안 된 것들이 다음에 정답이 되거든요. 작년에 정답이 안 됐는데 올해 정답 되고. 그러면 7년 동안이나 5번 정답이 안 되게 나왔으면 이제 정답이 나올 때가 됐죠. 문법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가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러면 시험이 문법에 자주 나오는 것만 말씀드리면 첫째 주동사 수일치, 그 다음에 병치인데요. and나 but 뒤에 만약에 to 부정사 있는데 앞에 to 부정사가 없다. 그럼 걔를 찍으면 답이에요. and나 but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는데 앞에 동명사 없다. 그럼 걔를 찍은 답이다 이거죠. 두 번째가 병치였고요. 세 번째가 특수구문. 특수구문이라는 것은 도치, 삽입, 생략, 강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가 분사인데요. 분사는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를 구분하는 게 늘 나옵니다. 그러면 동사 앞에 있는, 명사 앞에 있는 분사가 그 명사에 대해서, 명사가 앞에 있는 분사에 대해서 주어, 뒤에 있는 분사에 대해서 주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문사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계사인데요. 관계사는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구분하는 건데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문장이 불완전하고 관계부사는 뒤에가 완전하다. 이게 나올 거거든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좀 조심하시는 것은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가 합쳐지면 관계부사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앞에 만약 전치사가 나오면 그래도 뒤에는 완전하다.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능하고 편입 정도 그 사이에 있다고 보는 건데 왜냐하면 편입 같은 경우는 단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좀 낮아요. 그거보다 낮지만 수능보다는 한참 올라왔죠. 근데 요즘은 수능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 그 경향은 오히려 수능을 따라가고 있어요. 수능에서는 어근어 이런 식의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쪽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근어가 나오고 있고 다른 과목은 예를 들어 행정법이다. 그럼 자기가 보고 있던 행정법 그 책에서 다 나옵니다. 100%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책이 내 머릿속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영어는 뭐냐면 난생 처음 본 게 나와요. 노량진에 있는 어떤 강사의 책에도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기본 실력은 기본 실력대로 가면서 그래도 기본서를 보셔야 되는 거죠. 기본서를 보시면서 매일 문제풀이를 지금부터는 하고 어휘도 그리고 생활 영어도 봤던 거 이제 보면서 최종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가서 정리된 느낌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전국에서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수험생 여러분 열심히 고생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우리 근거 없는 자신감, 그렇죠? 나는 왠지 합격할 것 같아 라는 그 자신감을 절대 잃지 마시고 영어는 또 계속 모의고사나 이런 또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매일 독해하시고 하시면서 그 감을 유지하시면서 유지된 감을 가지고 마지막 전날까지도 영어를 하루에 3시간 정도는 꼭 해주시고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합격을 이루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겠고 합격하실 빕니다. 파이팅!